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이죠.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입니다. 네, 이름 한 번 더 강조하실까요? 제가 가장 세고 강한 병원, 강병원입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이름이 중요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미래통합당이라 해야 될지 자유한국당 법적으로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아직까지는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아, 예, 진짜 갑작스럽게 좀 주춤주춤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 또 돼버렸는데 어쨌든 통합이 지금 계속 잘 되고 있는 거를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요.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전용 정당, 위성정당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했다. 이제 이런 소식이 어제 계속 있었었는데 이 선관위 판단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강병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미래한국당을 인정했던 선관위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당법 2조를 생각한다면은 좀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과연 좀 이렇게 정당법 2조에 따라서 미래한국당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 가능한 정당일지 네. 혹은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인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래한국당의 인턴 직원 모집하는 광고가 어디에 떴는지 아십니까? 어디 떴습니까? 한국당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당사가 논밭에 있다든지 한국당과 함께 사용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주소지가 보면서 똑같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과연 이 정당이 정책을 내세울 때 독자적인 뭔가 차별 있는 정당을 할지 한국당 정책을 그대로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지 국민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정당을 이렇게 왜 한성교 의원을 대표로 세웠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황교안 대표가 직접 설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불출마 선언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렸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태극기 부대가 이 미래한국당의 대표로 한성교가 서면 갈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분을 당대표로 모신 것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 저는 아니라고 선관위 판단은 존중하지만 저는 선관위와 다른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백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강 의원님, 우리 미래한국당 홍보를 너무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선관위가 허용이란 말을 썼는데 갑자기 큰 스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했는데 정당법에 따라서 법적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허용이 아니라 당연히 절차적으로 네. 미래한국당의 등록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 중립에 대해 수많은 논란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인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미래한국당에 대한 역사적으로 곱지 않은 시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래한국당이 왜 우리 정치사에 이렇게 등장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무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4+1이라는 괴물이 위헌 논란이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여서 막무가내로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여서 이 궁지에 몰렸죠. 네. 그런 막가파식 이 상황 밀어붙인 상황에서 우리가 적자 생존하기 위해서 미래한국당을 창당을 해서 우리 당이 자유보수 우파가 재집권하기 위해서 원내의 어떤 다수당, 절대 다수당이 되기 위한 어떤 신의 한 수로서 선택한 것이고 국민은 그러한 4+1이 만든 연동형 비례대표죠. 거기에 대응하는 한국당의 몸부림 그 속에서 만들어진 미래한국당의 출현과 역할에 대해서 역사적 임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좋은 평가하셨는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안철수 전 의원이
안철수 신당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런 당명은 안 된다라고 선관위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 국민당이라는 것으로 또 다시 한번 신청을 했는데 또 어제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아주 잘 풀리는 것하고는 좀 대비가 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선관위의 이런 결정들이 조금 어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참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일단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모범생이시군요. 네. 물론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이 결과를 뒤집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미래한국당 스스로가 스스로 뭔가 자발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네. 한국당이 스스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비례전용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해서 외부에 만들고 거기에 현역 의원들도 꿔주고 있고 네. 제명시켜서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는 한국당에서 5.18 망언을 해가지고 이종명 의원 예. 제명한다고 의결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어제 제명해서 보냈습니다. 네.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정당은 자발적인 조직이 아니라 한국당이 작정하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려고 단물만 빨아먹으려고 꼼수로 만든 정당이지 신의 한 수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관위가 좀 더 미하게 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했으니까 존중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국민들의 판단, 선택이 남아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이런 것들의 허점을 노려가지고 단물만 빨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정당에 대해서는 저는 명백하게 심판을 해줌으로써 다시는 이런 위성정당, 자매정당들이 등장하지 못하게 해주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백 의원님, 안철수 전 의원 입장에서 비교해보면은 너무 미래한국당만 편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온 것 그렇지 않죠. 같은데요. 우리도 비례한국당을 만들려고 제출했을 때 하셨었죠. 선관위가 네. 등록을 거부했죠. 그래서 선관위가 뭐 여러 가지 저는 절차적 권한을 너무 확대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허용하고 안 하고 법적 요건 그 당명을 제출한 과정 또 국민당 이런 부분에 국민당의 당명을 만든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한 것으로 생각을 제가 합니다. 네. 그러나 정당의 등록에 관해서 승인 여부의 권한을 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처리해 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자꾸 뭐 우리가 미래 한국당이 신의 한 수냐 꼼수냐는 그게 결국은 신의 한 수와 꼼수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바둑 뜰 때 보면은 꼼수가 이기면 신의 한 수가 되고요. 네. 신의 한 수를 떴는데 그게 완전히 패착이 되면 그게 꼼수가 되는 겁니다. 신의 한 수가 되느냐 꼼수가 되느냐는 이번 4.15 총선 때 국민이 그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고 그 위에 전국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 미래 한국당이 어떠한 역사적 소명, 우리 당이 지금 만들고 싶은 거는 문재인 정권의 어떤 정말 전행, 심판을 하기 위한 국정 파탄을 심판하는데 이 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거 아니냐. 네. 지금 뭐 출발하는 단계에서 신생아 보고 뭐 이게 이 신생아가 뭐가 될 거다 뭐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고 축하해 줘서 고맙습니다. 잘 되도록 축하해 줬어. 지금 이제 강 의원님 말씀 중에 하나는 이거 아니었습니까? 이정명 그 비례의원을 제명해서 뭐 미래한국당으로 가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사실 하셨는데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기호 2번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래한국당으로 이 현재 한국당의 현역 의원들께서 특히 뭐 여성교 법사위원장도 글로 가신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서 보세요? 지금 이제 자매정당이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네. 이걸 만들어주는데 우리가 지역구 선거에서 우리가 의석 기준 지금 우리가 2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통합신당 우리 자유한국당이 주체가 된 그 미래통합당이 이제 이번이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은 우리 자매 정당과 비슷한 번호를 네. 받으면 좋겠다. 정당 투표에서. 그 정당 투표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 통합신당이 내지 않을 경우에는 2번이 되려면 한 18석 정도. 예. 바른미래당 17석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속사정도 뭐 당정만 그랬지 막 혼란스러운 게 많아요. 그러나 18석 정도는 가면 확실하게 2번을 정당 투표에서 2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5분이 네.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는데 그런 우리가
신생아가 잘 크기 위한 여러 가지 인큐베이터를 잘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걸 네. 만들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바른미래당이 시작한 바른미래당이 우리의 어떤 정치적 어떤 구도와 같이 가려면은 좀 더 많은 의석을 가지는 게 필요하고 많은 거기에 동참하려는 의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예, 부분이다. 좋은 정치적 여건, 성공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병원 의원님. 그러면 차라리 그냥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만드시죠. 어떠세요? 그거 아닙니까? 예, 저희 당에서는 전혀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검토하지도 않을 거고요. 저희들은 국민을 믿고 가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저희 당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오히려 좀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 투표를 더 높이겠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지역구에서 받았던 숫자가 네. 정당 투표율보다 부족해서 네. 이 부족한 정당 투표율만큼 연동형 비례대표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 당이 그만큼 좀 총선에서 더 좋은 공약과 정책으로 그리고 비례대표 순번에도 정말 우리 국민들의 시대적 과제와 소망들을 실현할 수 있는 분들을 정당의 비례대표로 순서를 좀 해서요. 네. 오히려 그런 것으로 심판하는 국민들께 심판을 받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면 승부를 딱 하시겠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비례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략공천 문제도 있고 비례대표 이 부분도 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전국 단위 또는 권역별로 대의원, 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을 꾸리고 구체적인 후보자 추천 절차에 따라서 이런 비례대표 후보자를 이제 뽑아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전략공천은 또 뭐 다른 규정은 특별한 건 없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래서 민주당은 정말 그림의 떡이죠. 비례 민주당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 4+1의 대가로 같이 정치적 도움을 받았던 소수 정당에게 의석을 나눠주기로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외통수에 빠진 겁니다. 네. 정맹승부가 아니고 참 불가피한 외통수에 빠져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비례대표 먼저 선거법 개정할 때 비례대표라는 게 우리 국민들 인식에는 이제 당 지도부가 마음대로 네, 그런 마음에 걸로 드는 사람 느껴지죠. 국회의원시켜 주는 거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이걸 네. 바꾸기 위해서 권역별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정당 민주적 절차에서 선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따르면은 네. 20%는 지도부가 마음대로 공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당헌 당규가 우리 이번에 선거법하고冲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 부분은 만약에 지도부가 마음대로 선거인단을 통해서 선출하지 민주 절차에 의해서 선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네. 등록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도 거기에 대한 고민, 딜레마에 빠져 있고 물론 다른 당도 그런 전략공천적 요소가 예. 당헌 당규에 있는 부분은 좀 손질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비례대표에 대한 국민의 인식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정당 지도자들이 나눠 먹는 거다. 정당 지도 마음에 드는 사람 주는 거다. 네. 당초 하나 주는 거다. 이런 인식을 탈피하라 법을 만들기 때문에 대규모 또 적법한 선거인단을 만들어 선거인단이 일종의 선거적 결정대로. 절차에서 예. 그 순번을 제가 선출하도록 하는 것은 저는 장기적으로 또 필요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우리 예. 큰 정당들이 막 그럼 따라가겠다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백성주 의원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방금 이 말씀의 취지는 뭐냐면은 네. 이번에 개정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옹호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네, 사실 다 계속 그랬죠. 예, 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막상 또 이 선거법이 가지고 있는 허점은 또 미래한국당으로 다 또 누리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은 네. 이 벼룩이 무섭다고 초가삼간 태우겠습니까? 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됐던 이 선거제 개혁의 네. 장점들을 우리 국회는 계속해서 키워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까지 이 당대표들이 비례대표를 전략공천해왔던 측면이 있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사람을 심는다든지 줄 세우게 했던 잘못된 게 있었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고 법에 네. 이런 정말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당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을 좀 법의 판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비례 공간위를 저희가 새로 하나 만들었고요.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비례대표 추천제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어떻게 비례대표를 하는지 좀 지켜봐 주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마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 되게 곤란할 겁니다. 아마 거기 가신 분들이 아마 다 황교안 대표한테 무언가를 약속받았을 거라고 네. 의심이 되는데 네, 개인적으로 그런 의심하신다. 부분들이 어떻게 예. 치고받을지 예. 흥미진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일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뜨거운 토론 이어가겠습니다.